요즘에 GPT로 소싱하는 게 유행이죠. AI로 한 월천 벌기, 뭐 500 벌기, 월억 벌기도 막 성행하는데 저도 GPT 없이는 못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헬스부터 시작해서 뭐 식단, 뭐 요리 레시피, 심지어 어떤 뭐 대인관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부 다 GPT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대흐름이라 생각하는 게 이거를 지금 시대에서 안 쓴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산성 면에서 진짜 혜택이 너무 커요. 근데 이거 유료 결제라고 해야 되나? 근데 GPT를 보면 유료 결제하는 게 있잖아요. AI 회사들도 이걸 공짜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으로 움직이는 만큼 유료 결제를 해야 하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금 GPT에서 제공하는 플랜이 3개로 알고 있는데 35,000원짜리 플러스, 그 다음에 프로 11만원짜리 이렇게 3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만원 최고 등급이죠. 최고 등급을 사용하고 있고, 왜냐면은 확실히 달라요. 답변의 퀄리티라든가 문의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그런 면에서 되게 다르거든요. 조금 더 성의가 있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쯤에서 좀 본론을 좀 말하면 AI로 소싱하시려는 분들은 GPT 유료 결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한 게 무료 모델, 유료 모델, 그리고 제가 쓰는 프로 모델 전부 다 이제 결제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프롬프트를 똑같이 했을 때 추천받는 아이템이 뭐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고, 실제로 사입을 해서 어떻게 다르고 어디까지 맞는지 그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해요. 국내랑 해외 전부 다 참고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직원도 6명 이제 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3년차 4년차 접어들고 있죠, 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좀 어느 정도 될지 안 될지 좀 감이 좀 오는 편이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아무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GPT 모델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3가지 유료 플랜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단 GPT 같은 경우는 3가지 옵션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고가 있고요, 플러스가 있고, 잠깐만요, 자, 네,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가격은 한 13,000원, 그 다음에 35,000원, 1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각각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요 고급 단계로 올수록 조금 더 똑똑해져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오늘 좀 보여드릴 거니까 이런 유료 플랜이 있는데, 근데 답답하시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프로 하실 필요 없고요, 플러스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플러스가 좀 가성비라고 생각하는 게, 플러스가 35,000원쯤 해요 월. 근데 월 35,000원이 못 쓸 돈은 아니잖아요. 무료로 하려니 플러스 결제하시고 그냥 뽕 뽑을 때까지 쓰시는 거, 그거를 진짜 강추드리고요. 아무튼 한번 계속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입력했던 프롬프트는 요 내용이었어요. 너는 3달 내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 첫 사입 예산은 100만원이다. 이렇게 줬었어요. 아무튼 100만원이라 했었고, 물류비까지 포함한 총 예산이라고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마진율은 30% 이상이면 좋으나 판매 확률과 장기적으로 캐시카우에 가까운 상품이라면 10%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면은 그 이하여도 상관없다고 해서 조건을 다른 거죠. 다음 조건을 고려해서 추천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까지 제가 내용을 좀 썼어요. 참고로 캐시카우라는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건데, 특별히 경쟁을 안 해도 꾸준히 돈이 벌리는 영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다 제가 6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아마 대부분은 이런 상품을 원하실 거세요. 첫 번째가 택배 보내기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능하면 택배 박스가 3배나 80cm 이하, 그러니까 극소형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추천하지 말아라. 그리고 브랜드도 당연하죠. 그리고 인증, 유통기한, 옵션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관리가 쉬운 거, 반품 리스크가 적은 거, 검색 수요는 꾸준하지만 강한 브랜드가 시장을 독점하지 않는 것, 광고가 없어도 일정 판매가 가능하거나 광고비를 포함해도 이득이 남는 것. 이렇게 제가 6가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꿈의 아이템이죠. GPT 5.6 쉽게 말하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똑같이 넣어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조건이 뭐 꽤 잘 잡혀있다 뭐 이런 칭찬 해주고, 뭐 회전이 끊기지 않고 제조문 쉽고 소모성 정량으로 하겠다, 100만원 안에서 테스트 가능한 후보로 압축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일단 얘가 결론을 먼저 주더라고요. 2가지식으로 먼저 얘기를 하는데 1분 정도 걸려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답변 시간, 이게 그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유로 모델로 갈수록 이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에 답변 퀄리티가 좀 좋아져요. 아무튼 계속 한번 가볼게요. 몰빵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몰빵 다음 조합이 가장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를 소량 발주하고 2주 안에 승자를 추가해서 발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만원 중에서 3개를 먼저 소싱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애한테 나머지 돈을 쓴다, 뭐 이런 추세추종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추천한 게 소형 가격표, 그 다음에 안내판 집게 세트.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일단 계속 가볼게요. 첫 번째로 소형 가격표랑 안내판, 그 다음에 침대 시트, 고정 시트, 무타공 케이블, 행거 사이즈 칩, 사이즈 링 세트, 식물 지지대 연결 클립. 되게 이제 뭐 연결 클립이라든가 뭐 집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했네요. 반복 구매, 계절 타지 않는다, 뭐 이런 추천 이유가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요 위험은 파손되는 거, 고무밴드, 책상 호환성, 설치 문의, 옵션, 뭐 계절성, 뭐 이런 뭐 리스크를 하는데, 솔직히 이런 말들은 약간 범용적인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의미 없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GPT가 해주는 이런 거는 참고용은 될지언정 실효성이 있는지는 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예상 판매가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판매가를 알고 있으면 내가 원가를 얼마로 해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버는 돈을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나름대로 이제 맞추려고 했어요. 제가 볼 땐 6가지 조건 있잖아요. 이 6가지 조건은 체크리스트 형식대로 1, 2, 3, 4, 5, 6 해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료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단품으로 싸게 파는 경쟁하면 안 되고 세트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20개 세트 이렇게 해야 된다. 집게 힘을 직접 측정하고 두꺼운 종이와 코팅지를 짚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소비자가 궁금한 것은 디자인보다 잘 찝히는지 쉽게 부러지지 않는지 뭐 그런 내용 하네요. 발주는 100만 원에 대한 발주 구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100만 원치 재고를 안 하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하고 파손 예비비, 물품 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약간 모순점이 있는 게 아까 전에 얘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2주 안에 승자를 추가로 발주한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 예비비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얘가 내준 견적에는 그 예비비가 안 나오죠. 아까 예비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프로라든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쓴 그 논리를 한 번쯤은 점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료 버전에서는 자기가 한 말의 모순점을 잘 캐치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모순점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고 마진 계산도 나름 해줬어요. 뭐 판매가는 이렇게인데 택배 플랫폼이 보통 한 10에서 한 13%쯤 되니까 그 정도 잡아준 것 같고요. 택배비는 3,000원, 네 3,000원 맞죠? 포장비는 한 300원 정도. 이거는 OPP라든가 뭐 바코드라든가 그런 거 하면은 금방 하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이제 내준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비 허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약간 그러니까 GPT 같은 게 실무단에서의 그런 디테일함을 잘 모르더라고요. 얘네들은. 쿠팡 같은 경우에 광고비 허용액을 우리가 3만 원 이렇게 지정하지 아이템별로 뭐 1,000원만 써라 이렇게 못 하잖아요. 10,000원이 최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판매했을 때 1,000원을 기준으로 사봐라. 광고비를 1,000원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저도 전환율이 한 25% 나오는 그런 제품 갖고 있는데 제가 기억할 때는 CPA가 1,000원 나오는 상품은 웬만하면 못 본 것 같아요. 이건 약간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좋은 점이라면은 이익을 먼저 올려놓고 거기서 역으로 타고 나는 거 그게 되게 좋았. 재무 관리에 대해서 가끔 제가 촬영을 하는데 그걸 하게 될 때 이야기를 좀 드릴 게 내가 벌 돈을 먼저 설정해놓고 거기서 맞춰가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무료 버전이고요. 무료 버전은 이렇게 실행 방식도 알려줘요. 뭐 1, 2주차 때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3, 4주차 때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실용성은 그렇게까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너무 복잡해요. 너무 일반적인 내용만 해가지고 누구한테나 무난한 그런 답변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일단은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러니까 35,000원짜리는 어떻게 하냐 35,000원짜리 일단 여기 보면은 쿠팡이라는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얘가 외부 링크를 그때부터는 참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따 프로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하거든요. 35,000원짜리가 되게 가성비예요. 제가 느낄 때. 아무튼 계속 가볼게요. 추천해주는 상품도 다르죠. 잠금형 스테인리스 고리 고무 도어 스토퍼 고정 홀더 이런 걸 하는데 쿠팡에서 이제 판매되는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하더라고요. 이 단계부터는. 그리고 나름 1688에서 검색할 거 그런 것도 이제 복사해서 이제 내주고 어떤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추천 이유도 되게 상세하죠. 이 정도면은 설치 설명 거의 필요 없다, 뭐 넓다, 불량 요소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머지 뭐 고무 스토퍼라든가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해줘요. 압축봉이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수익 구조를 얘는 택배비를 2,850원을 잡았더라고요. 아마 이거 제가 볼 때는 광고 전 이익이랑 광고 사용 후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 전 차라리 이게 좀 더 보기 편했던 것 같아요. 광고 전 공원 이익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광고 전 이익을 표시해줬던 게 전 좋았던 것 같고 100만 원 안에서 여기 보면은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가 했던 논리가 잘 되는 거를 본 다음에 그거에다 추가 발주를 넣자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 말을 이해를 했던 거죠. 자기 스스로도. 근데 아까 걔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안 맞는 얘기를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산도 짜줬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느꼈던 게 모델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쿠팡에 검색해서 상품을 찾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참고를 하는 느낌. 근데 물론 쿠팡 판매량 같은 거를 얘는 볼 수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좀 추려됐던 것 같고 100만 원을 다 쓰지 않고 추세 추종을 하라는 그 본인의 논리를 정확히 지켰다는 거 그게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이제 괜찮게 써놨는데 근데 좀 검사 같은 거는 제가 느낄 때는 현실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2시간 하중 검사를 할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제시를 좀 하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것도 있었고 광고 없이 노출해야 된다. 하루에 3,000원 이하 광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이제 최소가 10,000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고 30일차 자체 퇴출 기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죠? 이런 거 디테일해가지고 플러스만 해도 좀 괜찮게 봤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제 추천하지 않는 상품들 했었는데 뭐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플러스 정도만 돼도 저는 참고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디테일하게 준 것 같고, 대망의 10만원이 넘어가고 10만원이 넘어가는 프로는 어떠냐? 일단 오래 걸립니다. 일단 제가 두 개 답변을 PPT로 정리하는데 그때가 되어도 끝나진 않더라고요. 일단 오래 걸리고요. 한 19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돈 벌어오라 했잖아요. 100만원 걸고 3개월 안에 흑자를 만들어내면은 생활용품이나 소모품은 안 간다. 온라인셀러가 반복 구매하는 포장, 표시, 소모종 두 종으로 시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셀러용 택배 작업 스티커, 포장용 사이즈 스티커, 원터치 택고리 이런 거 했는데, 근데 이거 저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저는 옛날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제 거를 집에 받아서 그거를 사이즈 스티커를 다 붙였었어요. OPP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페이지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얘가 그거를 알더라고요. 일단 거기서 좀 놀랬었고, 작업 스티커는 뭐 취급주의, 칼라주의, 검수 완료 뭐 이런 거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최근 한 달 100명 이상 구매 표시가 확인된다, 이런 것도 좀 읽었나 보네요. 제품들도 뭐 여러 포장업체가 나눠서 판매하는 구조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하네요. 구조가 단순하다 뭐 이런 건 아까도 얘기했었죠. 이것도 아까 얘기했었고, 리뷰가 진입장벽이 되는 포인트, 반복 구매, 그러니까 리뷰가 쌓였을 때도 진입장벽이 되는 거, 상품이 비슷하게 되면 사실상 장벽이 되는 게 리뷰거든요. 검색해서 사는 것 중에서는 리뷰가 했을 때 그게 어떤 큰 장벽이 되는가, 저는 그걸 되게 좀 중요하게 보는데 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아까 봤던 것들의 동은 반복이죠. 이런 것들하고 원터치 얘기하고, 그래서 샘플 한 200개를 무작위로 테스트했을 때 잠금 실패, 뭐 끈 빠진 머리 파손 뭐 2개 넘으면 발주하지 않겠다, 가격 싸다는 이유로 덜컥하면 뭐 어쩌고 먹어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좀 되게 디테일하게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해 주더라고요. 표로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해 준 거죠. 제가 봤을 때 보통 GPT가 표로 정리해 주는 것 중에 크게 의미 있던 것들은 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유의미하게 판단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고, 100만원 했을 때 실제 비용은 수량 기준도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런 건 되게 좋네요. 예비비도 역시 얘도 잡아주죠. 논리에서 이제 어긋나지 않아야 되니까. 랜드 코스트에 대해서도 얘기해줘요. 제품가, 운송비, 국제 운송비, 관부가세, 창고 입구비, 그 모두 포함한 랜딩 비용 그 얘기해주고, 첫 사입의 목적이 뭔지도 다시 한번 그 상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그 정리해주잖아요.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진 계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재밌는 거, 그러니까 공원 이익도 하고, 그 다음에 랜딩 코스트, 그러니까 물류비죠. 쉽게 얘기하면 물류비의 그 중단선,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좀 볼만한 포인트가 반품 불량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첫 번째 했었던 그 착각이 뭐냐면, 얼마 전에 4천만 원짜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4천만 원짜리 만들 때 4천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4천만 원이 전부 다 양품일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왜냐면은 그 반품 불량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불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한 제가 볼 때는 널널하게 잡으면은 진짜 5%, 10%? 이 정도까지 진짜 많이 가면 그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애플도 불량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때 100% 전부 다 양품이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 잡습니다. 저는 보통 3% 잡는 게 예상이 낮아야 그때 만족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수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하루 평균 0.6명꾼이다. 그래서 공원이익은 29만원이고 전량 소지라면 42만원이다. 큰돈 아니지만 첫 번째 회전에서 원금 지키면서 재주문 가능한 스킬을 확보하는 구조다. 돈을 벌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한 거죠. 그리고 답변이 좀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그 내용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정리를 해서 좀 보내주는 느낌이에요.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좀 보여주죠. 재발주라든가 뭐 상세 페이지 제작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다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량률을 2% 잡았네요. 그러니까 탈출 조건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얘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개념 자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추천하지 않는 상품도 말해줬는데,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얘기를 하면, 배변 봉투는 저도 되게 공감해요. 그러니까 배변 봉투가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강아지 배변 봉투를 4번인가 시도를 했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브랜드로 시도를 2번 했고, 단순 사입으로 2번 했고, 그렇게 해서 4번을 던졌는데 4번 다 망했거든요. 근데 강아지 똥봉투를 해보신 분들은 약간 공감하실 건데, 광고비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의 기준으로는 쿠팡이야 뭐 가격으로 후려치면 된다지만 그것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물류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가격으로 후려치면은 어느 정도 그게 가격으로 후려치면 이길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재무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저는 이런 게 진짜 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힘들어지는 구조. 플랫폼 PB랑 뭐 리뷰 상품이 가격이 되어 있고 신규 단독 상품은 진입이 불리하다.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신문고에다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 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신문고의 답변을 확보해야 돼. 셀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다. 그런 내용들은 얘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실무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짚어주긴 하더라. 일단 답변에서 퀄리티 차이가 좀 난다는 거는 좀 알았죠. 좀 약간 불량률 같은 경우에도 얘를 아까 2% 했다가 1% 했다가 본인도 약간 헷갈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논리 자체는 다 맞아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걸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 세 개의 차이점이 뭔지 저는 왜냐면 이미 알고 있는 게, 왜냐면 이걸 통해서 지금 다른 걸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그 프로한테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너한테 중간 옵션이랑 고급 옵션으로 이렇게 나와서 정리했는데 세 개를 정리해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한번 분석해봐라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이 많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프로는요, 현재 사용자의 그 상태를 고려해서 답변을 하고요. 다만 플러스라든가 그 아래 무료는 일반적으로 가장 효용성 있는 답변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써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는 여러 가지 그 내가 했었던 그 채팅 내용 있잖아요. 프로젝트마다 그 폴더에다 담아 놓잖아요. 중요한 채팅 내용들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얘가 저한테 추천해주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프로라든가 무료는 그런 거가 없었어요. 혹은 내가 지정을 해줘야 그걸 찾아보는 정도. 무료에는 논리의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는 그 자기 논리를 검증을 좀 안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플러스부터는 어느 정도는 그걸 체크를 하더라고요. 자기 논리를. 그리고 셋 다 어차피 동일한 조건이었는데 기타 데이터라든가 검색량 같은 걸 주게 되면은 조금 더 그 귀결되는 결론들이 좀 비슷해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료에서도 프로급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표를 분명하게 주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딩할 때도 전면 프론트의 반응을 0.3초 이내로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루프를 돌려주는데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딩할 때 프론트라고 하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0.3초 이내로 만들어라. 3번 이상 시도했는데 해결이 불가능하면 코딩 마무리하고 빠져나와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을 해놨거든요. 제가 이거 제시했던 첫 번째 조건을 보면은 이거잖아요. 검색력이 뭐 진짜 거의 불가능한 것들만 요청을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런 제품은 존재하지가 않죠. 나만 판매할 수 있으면서 마진율도 쩔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오고 MOQ도 낮으면서 모두에게 칭찬받는 제품, 그런 거 존재하지가 않다는 거죠. 조건들이 하나하나씩 모순이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도 지정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이 GPT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해석하는 게 너무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불가능한 삼각형을 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력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직원이랑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도 시장가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데 높은 강도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다니는 직원은 없다. 그 말을 해요. 연애로 치면은 이런 거죠. 예쁘면서 나만 좋아하면서 내 말에 순종적이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제가 내건 조건은 그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GPT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그 중에 셋 다 잡은 건 없는데 그럼 뭐를 잡을 건가? 그거에 대한 고민했던 거고, 프로 같은 경우에는 반복 구매, 광고비 절감, 제 사업과의 그런 연결성을 얘는 좀 찾아봤던 거고, 고급 같은 경우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3개월 내로 첫 판매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봤던 거고, 중간 옵션, 그러니까 무료 옵션이죠. 무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많은 조건을 무난하게 충족시켜 주겠다,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답변을 내놨던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 정해주고 목표만 정해줘도 얘가 훨씬 더 답변 잘합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순위 정하시는 게 베스트고요.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모델들이 비슷한 답변을 내줘요. 한 번에 물어보지 마시고 다음처럼 나눠서 얘기하면은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뭐 카테고리를 조사한다든가 수익성을 조사한다든가 그 다음에 마진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면 좀 비슷하게 나와요. 무료 답변도.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그냥 프로 모델에서 받은 그 답변 있잖아요. 그거를 예시 답변을 주고 그대로 쓰라고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려면 프로 모델에서 내놓은 답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이지 않고, 일단 제가 받은 답변의 예시 템플릿이 이건데 여기다는 올릴 수 없으니까 배송대행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요청해주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텍스트 파일 제가 보내드리려고 직원분들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달라요. 유로 모델로 갈수록 그 여러 번 할 거를 한꺼번에 알아서 해주는 느낌이었다면, 충돌 없이 우선순위만 딱 정해서 욕심 없이 취할 것만 취해서 서치하는 그런 느낌이었으면은, 그거를 잘하면 잘할수록 기본 모델로도 프로급으로 좀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좋았던 거는 예시 답변을 주는 건데 어디까지나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전달드리려고 할 거고, 일단은 제가 실제로 제품 추천받은 것들은 1688에서 제가 소싱 한번 해볼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100만 원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0만 원 정도로 줄여가지고, 그리고 딱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판매를 해보고 실제로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하면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GPT로 중국 사입 하는 거, 모델별로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한번 이후 영상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송대행지라든가 3PL 궁금하시면은 다른 영상들 제가 고정 댓글에다 남겨놓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